그 다음에는 버추얼 머신을 좀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한 거죠. 이번에 새로 발표된 기능인데요. 웹사이트라는 기능입니다. 웹사이트는 대부분의 단순한 웹 형태, 그러니까 뭐 포럼이라든가 또는 뭐 워드프레스 같은 이미 웹 개발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엔진들을 이미 다 뻔하게 쓰는 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가상화부터 해서 OS 깔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빌트인 형태로 박아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에저에 가입한 다음에 선택을 해보시면 어떤 거 뭐 워드프레스나 이렇게 흔히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웹 엔진들은 이미 심겨져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웹 개발 스택들은 이미 프리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선택한 다음에 그냥 디플로이를 하시면 곧바로 형태로 개발하실 수 있는 형태의 가상 머신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ASP.NET이나 뭐 Node.js나 PHP로 개발을 하신다거나 또는 개발하신 다음에 곧바로 FTP나 GitHub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컨커런트 서버 시스템인 TFS 같은 개발 시스템 뒷단에 붙인다든가 하는 형태로 개발될 때 편리하고요. 어쨌든 이 사이트는 대부분의 가벼운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짜로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부하가 늘면 그때부터는 돈 내고 쓰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쓰기가 편하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애니메이션들이 내용은 되게 심플한데 애니메이션에 공을 너무 많이 들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덜 잠이 오실 거예요. 자, 첫째 그 웹사이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게 보이시죠? 하나는 공유하고 지정입니다. 영어로 하면 shared하고 reserved인데 제가 그냥 리저브드를 예약으로 하려다가 무슨 호텔 예약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지정으로 했습니다. 별 뜻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요. 두 개의 차이점이 짐작이 오세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디폴트는 공유입니다. 공유란 말은 어떤 그 VM이든 어떤 하드웨어가 막 쓰고 있다가 중간에 안 써서 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쪽 리소스를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치 예전에 우리 컴퓨터 초창기의 역사처럼 타임 쉐어링 같은 쉐어링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버의 가상화 수나 물리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용성을 얻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좋은 기술이긴 한데 그것이 방해될 때가 있고 아예 내가 이 머신을 지정해서 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기능들이 추가된 것이 이제 리저브드 기능인데요. 어떻게 동작하시는지 보시죠. 아주 썰렁한데 재밌습니다. 자, 공유 인스턴스를 두 개 만들면 이렇게 두 개가 공유 인스턴스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정 인스턴스가 0개였는데 하나로 늘어나는 경우에 지정 인스턴스 하나를 공유 인스턴스에서 그냥 넣으면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안 충격적입니까? 그 애니메이션의 썰렁함을 메꿔보려고 제가 그 충격적인 안용어를 썼는데요. 사실 저게 되게 충격적인 것이 저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한참 누군가가 지금 웹사이트를 막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지금 공유되는 여러 개의 그 렉에 들어있는 가상 머신 내에서 웹사이트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그냥 원클릭으로 지정 인스턴트 형태로 변환해서 저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사이트가 계속 메인테인 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한번 그 집에서 가상 서버를 한번 가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어쨌든 저게 지원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썰렁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 없다는 뭐 제가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정 인스턴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늘어나면 지정 인스턴스를 그냥 두 개가 저절로 늘어나고 이것들이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실제로 서로 간에 부하 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인스턴스 하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의 앱들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에 가상 머신 기술과 웹사이트 기술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전에 윈도우 애저 테크놀로지에서 먼저 지원하지 않았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형태를 시장에서 받아들인 교훈 형태로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 간단한 용도의 또 어떤 경우에는 고칠 수 없는 형태의 수정을 할 수 없는 형태의 as 애플리케이션을 있는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기술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가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실제로 개발자로 하여금은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에 맞춰서 새롭게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그 행복한 소식은 됩니다만 조금의 진실을 더 말씀드리자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정말로 무한히 확장돼서 막 여러분이 막 그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나 볼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쭉쭉 늘어났다는 이런 앱을 만들려고 하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앞에 이 그림 생각나시죠? 여기서 앞에 한번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인프라와 플랫폼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인프라와 플랫폼 사이의 차이점이 뭐죠? 런타임하고 미들웨어하고 OS라는 세 가지 층이 세 층을 내가 관리하느냐 아니면 네가 관리하냐, 위탁 관리하냐 아니면 내가 관리하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평범한 서버에서 서버 몇 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관리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말 그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식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앱이나 데이터 자체만 그렇게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앱과 데이터가 돌아가는 런타임과 미들웨어와 OS도 그렇게 손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한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기존에 예를 들면 자바를 쓰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라는 훌륭한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해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클라우드에 올리면 저절로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또 이제 뭐 요새 유행하는 빅데이터에 있는 하둡이라는 기술 테크놀로지도 그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설계가 잘 돼 있어도 그냥 아무런 손도 되지 않고 그냥 클라우드에 올린다고 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한 4년 동안 지겹도록 내부 분들한테는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철사 쪽과 같은데 그걸 클라우드 쪽에 올려서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고무줄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식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수준 높은 아키텍처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정석으로 다가오는 대가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간단한 경우 그리고 그렇게까지 무한한 스케일러빌리티가 필요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나 또는 웹사이트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지만 전격적인 형태의 멀티티어 형태로 커플링이 거의 없는 형태의 아주 수준 높은 스케일러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한 기술적인 부담을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그 서비스 패키지라는 형태로 제가 서비스 꾸러미라고 한국말로 옮겨놨는데 서비스 패키지 형태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윈도우 애저상에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기술들이 지원되고 그리고 VM을 다 채운 다음에 그것들이 가상화 형태의 렉 형태로 그림이 있지만 실제는 앱이죠. 이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진 서비스 꾸러미들이 결국은 윈도우에서 있는 데이터 센터에 안전하게 들어서 심기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패키지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목적이 네트워크 부하 조절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뭘 한글로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다 보니 글자가 옆으로 늘어나서 그 탕슈하듯이 네트워크이라고 썼습니다. 용서를 해주시고요. 뭐 우리나라 그 표준 그 번역 용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하 조절 기능이 말은 쉽지만 특히 최근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빙이나 네이버의 다음 같은 서치 검색 엔진 같은 무한히 확장 가능한 스케일러블 앱을 만들어야 된다고 치고 또는 티켓팅 사이트인데 5천 명이 올지 10만 명이 올지 모르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 수 없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킨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강의도 봐야 되고 코딩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하 조절 기능은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을 그대로 익히면 네트워크 조절 기능까지 여러분이 구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그 행복한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부하 조절 기능이 이미 들어있어서 특히 요새처럼 수많은 디바이스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형태의 흔히 말하는 뭐 N스크린 앱 같은 걸 만들려면 클라우드 컴퓨팅 테크놀로지는 핵심적이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서비스가 앱 뒷단에 붙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말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런 스케일러빌리티는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저것들을 나중에 그러면 공부해서 하지라고 하면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딱딱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호스팅 형태로 구현하다가 실제 생각지도 못하게 대박이 나게 되면 그때서 그 서비스를 내려서 다시 고친 다음에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저런 어떤 서비스나 기술들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선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자, 조금 더 애니메이션을 감상해 보면요. 많이 나왔던 예제이긴 한데 저런 식의 네트워크 부하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죽어도 옆에 있는 것을 자동으로 살린다는 거고요. 최소한 저렇게 하려면 서비스 인스턴스가 2개 이상은 되어야 저런 식의 장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앱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인데, 플랫폼을 쓰게 되면 그 플랫폼에 락인되는 것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오픈소스나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 때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또는 수많은 선경험자들이 이미 많은 고생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더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테크놀로지의 컴포넌트 형태로 집어넣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하시면 덜 겁을 드시고 또 덜 위험을 감당하신 다음에 앱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빅데이터부터 RDB, 스토리지 트래픽, 캐시, 메시징 인증, 뭐 미디어, CDN, 네트워킹 같은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하나로 다 병합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마음껏 고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NET부터 저 밑에 있는 그 파이썬, PHP 같은 개발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CDN, 캐시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하는 것들은 뒷단에서 하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SQL 데이터베이스는 구름 속에 있는 광경 DB고 이것들이 클러스터로 엮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에서 서비스를 완전히 관리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SQL에서 지원하는 레포팅 기능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DBMS를 관리할 필요 없이 DB 형태로 쓸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DB 형태를 쓸 수 없는 그 이미지 데이터나 또는 동영상 같은 데이터들은 블랍 저장소를 써야 되죠. 특히 이것만 그냥 따로 쓰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저장소가 그냥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고무줄처럼 늘고 줄는 형태의 스토리지고 또 HTTP로 연결해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에서도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의 저장소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앞에 있던 그 버추얼 머신에서의 그 퍼시스턴트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블랍 저장소도 동시에 보안 규약을 지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간의 지속적인 동기 복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 이쁜 그래프 형태로 다 보여주죠. 2008년만 해도 이렇게 이쁜 그래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저걸 스스로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 없이 앞서 했던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테크놀로지들이 트래픽, 데이터 저장소 이런 것들이 저런 식의 그래프로 예쁘게 보여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사나 또는 뭐 회계 쪽에 보고를 하더라도 그냥 컨트롤 CV에서 이쁘게 보내주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캐시입니다. 캐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기술이고 특히 서버 사이드, 서버 자체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포함한 거죠. 특히 요사이 많이 쓰이는 인메모리 분산 캐시 같은 기능들, 크기가 동쪽으로 늙어주는 형태고, 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거는 그 PHP에서는 거의 필수품인 memcached 프로토콜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memcachd를 쓰는 앱이 있다면 소스 코드를 손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그대로 쓰면서도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어떤 분산 캐시 기술을 쓰실 수 있고요. 자, 분산 캐시 기술에 대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번엔 거는 좀 제법 괜찮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자, 각기 웹사이트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인스턴스들이 300메가씩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1.2GB 분산 캐시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른 어떤 그 일을 하는 실제 워커롤과 붙여서 24GB 분산 캐시를 이루고 있고, 또 그들이 2개짜리가 4개짜리로 늘어도 여러분이 손댈 필요 없이 캐시가 인메모리에 있는 것처럼 트래픽을 감당해서 충분히 성능을 높여주는 거고, 실제로 한 4, 5 애플리케이션만 틀리겠습니다만은 4, 5mS 되는 것들 캐시를 썼을 때와 안 쓸 때와 비교해보면 캐시를 쓰면 거의 1ms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캐시들은 웹 프론트 앞에 붙어서 전적인 트래픽을 조절하는데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전체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인증입니다. 인증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증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LDAP 방식의 인증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밑에 있는 쭉 보시면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장하기로는 폴춘 1000개 기업 중에 93%가 액티브 디렉터리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LDAP 방식의 액티브 디렉터리 서비스, LDAP 방식, 액티브 디렉터리가 아니라도 LDAP 방식 인증 쓰는 기업, 국내 기업 찾아보기 좀 힘들어서 그런 것과는 시나리오를 매치하기 힘듭니다만,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나 또는 구글 아이디나 오픈 아이디 같은 그런 제3의 서드 파티 인증을 이미 윈도우 에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인증을 받아들이는 웹사이트를 개발하실 때는 별다른 어떤 고통 없이 싱글 사인온 방식의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윈도우 에저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런 인증 기술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 단에 있는 VPN이 아니라 그 서비스 버스 단에서의 어떤 인증이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업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기업 바깥에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웹 서비스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이 연결될 때 밑에 있는 어떤 그 하부 레이어에서 파이어월이나 또는 IP 라우터 수준에서의 보안 인증이 아닌 윗단에 있는 서비스 메시지 수준에서의 인증,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버스와 기업 내부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를 연결해서 싱글 사인온 방식으로 앱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식의 대부분의 기업형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앞서 있던 인증과 뒷단에 있는 서비스 버스, 하이브리드 앱 방식의 그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루즐리 커플드 웹 서비스 아키텍처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기술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까봐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니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상태가 없는 레스트풀 아키텍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쪽에 대한 관련된 리서치를 충분히 하시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충분히 쉽게 손쉽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폰이나 이런 데서 클라우드 앱을 개발했다고 치면 중간에 있는 애저가 서비스 버스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경유한 다음에 기업 내부의 파이어월로 보호된 앱과 연결되는 형태의 것들인데, 저것이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수많은 용어들이 있어서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기업 내부에 있는 어떤 서비스 버스를 마치 전기선으로 보면 전기선을 한쪽을 튀어서 윈도우 에저에 있는 전기선하고 그냥 붙이는 것처럼 하고 그걸 오가는 형태의 자격을 인증 형태의 기술로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고급스러운 앱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연결하는 자체의 기술은 굉장히 단순하고 잘 정돈된 기술들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윈도우에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필요에 따라 선택해 쓰실 수 있고, 오늘 하는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점으로 공식적인 날짜가 18일이죠. 그래서 그쪽 시점으로 해서 89개의 나라와 지역들의 윈도우 에저가 공식 출시가 되고,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카드로 윈도우 에저를 이렇게 전기세처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면 되냐?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에저.com으로 가셔가지고 그 자바닷넷 좀 싫으시다면 뭐 PHP나 노드.js 같은 걸로 일단 헬로 월드 만드시는 데는 한 2-3시간은 안 걸리실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가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수 있고, 아마 웹사이트에 가시면 몇 달을 동안을 그냥 몇 개의 인스턴스를 그냥 무료로 쓰시면서 충분히 에저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툴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툴 장사를 조금 하자면요. 그 MSDN 아시죠? MSDN에 보시면 그 애저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저희들 그 비주얼 스튜디오 그 계산 전문가에 따르면 그 라이센스별로 저렇게 가격 절감이 된답니다.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년간 라이센스를 유지했다 치고 그 가격을 치르는 거하고 저 클라우드 사는 거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형태로 그 MSDN이 이미 가입하고 계시다면 혹시 안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기업 내부에 소속된 분들 계세요? 혹시 회사 내부에 MSDN 이미가 돼 있다면 이미 저걸 가지고 계신데 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쓰시고 이거 없으시다면 그냥 더미로 묶어서 사시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뭐 오늘 가상머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EAS 피처와 플랫폼 애저 서비스 피처, 그다음 몇 가지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소개드렸는데 뒷단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알찹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 있는 김대호 차장께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를 실제로 어떻게 써서 클라우드 앱을 개발하는지 보여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애저 또 챔프이신 박주성 과장께서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 애저로 이전하거나 또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실 테고, 또 외부에 또 저희들과 오랫동안 애저 테크놀로지를 같이 연구했던 이철성 시장께서 특히 남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이상하죠. 기술 공동체에 있는 노드.js나 자바나 PHP 등 다양한 언어로 애저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설명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여러분들을 뭐 혼자서 그냥 동영상 보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간 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방 오신 김에 앞단에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저런 스택들을, 저런 단계를 빨리 피해 가시고 곧바로 쓸모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시 한 10분에 시작해서 지금 2시 58분을 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차근차근 전체 기술을 짚었습니다만 예전에 저기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를 잘 못하면 최소한 주무시기라도 해라고 하는 그 격언을 듣고 큰 목소리를 떠들지 않고 그냥 하나씩 짚었습니다. 어쨌든 뭐 중간에 보니까 저기 푹 주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피로를 푸셨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뭐 제 강의가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인식하겠습니다. 듣기 좋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오버뷰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